네, 안산 단원각 고영인 의원입니다. 이사장님, 예. 답은 가급적 결론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는 국민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.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70%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남성은 68만 원인데 여성은 35만 원입니다. 좀 더 올라가서 70세 이상 노인을 보면 남성은 54만 원, 여성은 23만 원 이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.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빈곤율을 보면 약 76%, 그러니까 노인 전체 평균은 지금 우리가 한 48% 되는데 70세 이상은 더 심각한데 문제는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81.3%입니다. 즉 여성의 노인이 전체 노인이 심각한데 그중에 여성 노인은 매우 심각하다,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그 빈곤한 원인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후에 양육과 가사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. 자, 현재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불입해야 되죠? 예. 예. 자,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우리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성의 연금 수급을 보면요. 평균 가입 기간이 8년 1개월입니다. 남성 노인은 15년입니다. 즉 여성 노인들은 대부분 10년이 안 돼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선 있는 제도가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도표에서 한번 보시듯이 자녀 수에 따라서 지금 12개월 두 자녀일 때 12개월의 그 연장 기간을 부여해주고 3자녀 30개월, 4자녀 48개월, 5자녀 50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이 기간 자체가 너무나 짧기도 하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보실 때 연금 이 출산 크레딧 제도를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셋 낳고 넷 낳고 할 것 같습니까? 짧게 그냥 짧게 대답만 해보세요. 그 일부 또 효과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. 효과는 있겠지만 네. 그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내가 셋을 낳아야 된다, 넷을 낳아야 된다고 결단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더 낳겠냐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출산 자녀는 두 자녀 이하로 정해야 됩니다. 첫째, 둘째로. 세 자녀 이상은 그 희롱하는 거예요. 우리 젊은 새로운 출산을 해야 되는 부부들에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. 제가 볼 때 이것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는 두 자녀일 때 지금 12개월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거를 2년 이상 좀 그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첫째 자녀에게도 1년 지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가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대부분 여성 노인이 받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. 근데 출산 크레딧을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이 남성 노인이 1646명이고 여성은 27명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출산 크레딧 제도는 다 남성이 갖고 있다는 거죠.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거를 그 출산 양육 시절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급 시점에 그것을 정하고 대부분 여성들은 10년 미만으로 어차피 12개월을 보태봤자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남성한테 해서 연장 기간만 조금 늘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만으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성에게 주는 이 부분을 출산 입양 시점에서 적용 대상을 주된 출산 양육 활동 제공자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여성에게 우선 적용하는,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사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적용 대상을 그때 변경하면 되고, 이런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아마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 좀 예, 한번 해봐야 될 검토를 사안이라고 해 생각합니다.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 좀 얘기하고요. 마지막으로 지금 이사장님께서 양육돌봄, 가사노동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. 이걸 노동이라고 보십니까?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죠. 그럼 지금 이 출산 크레딧이 이러한 양육돌봄이나 가사노동을 반영하는 데는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제 이걸 반영이 아니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예,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예. 자,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의 91.5%가 양육, 결혼, 임신, 출산 문제입니다.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도 그 6세 이하 자녀를 둘 때 그 44.2% 가장 낮고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양육의 가사노동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계산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아요. 쉽지는 않은데 이 양육의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연금 제도로 저는 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산 크레딧이 현재 2자녀일 때 12개월이었는데 이것을 양육 노동으로 여성들에게 이것을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노동으로 인정을 해줘서 일단 뭐 가안이지만 뭐 예를 들면 하나이면 3년, 둘째 아이면 5년이라든지 물론 이 기간은 이후에 논의를 돼야겠지만 이러한 논의를 우리가 심각하게 해 나가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양육 돌봄을 비롯한 그 가사노동의 가치, 사회적 가치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. 다만 이제 이걸 크레딧으로 양육까지 가야 될지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거는 우리 그 첫째 아이에 대한 그 크레딧 확대 여기까지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말씀을 보고 제가 지금 첫째 아이 6개월, 그다음에 둘째 아이 12개월 막상 뭐 네 자녀, 다섯 자녀 돼야 제대로 혜택이 되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.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혜택을 여성 노인이 전혀 못 받고 있는 이거를 바꾸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변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가사노동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